이내에 개표 참관인이 개표를 라인을 6개를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쫙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참관인을 확보해야 한다 했는데, 옛날에 2017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대표 참관인 편성 구독으로 선거 무효 선언을 한 다음에 재투표를 실시했다. 요번에 중앙선관위는 요거 확실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탁사항, 이거는 국민의힘 공정제도 개선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중앙선관위 여러분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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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준수하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5 부정선거를 교사하라 라는 자에서 문병춘 전 TV 부장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 좀 알게 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3.15 부정선거를 교훈 삼아서 다음에 있는 총선에서 절대 부정선거를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보면 공면선거라고 써져 있죠. 공면선거는 뭡니까?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출근하면서 보시고 퇴근하면서도 보시고 매일 여러분들은 공면선거라는 저 글자를 눈여겨보고 다니실 겁니다. 군대에는 필승이니 앞성이니 이런 구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선거를 공명하게 하라고 저런 간판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근하면서 지금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3월 15일 지금으로부터 64년 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태어나고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도 부정선거 때문에 밤에 선거 관련해서 개표하면서 밤에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대부분 주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없었어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1963년에 창립된 것입니다. 그때는 내부에서 선거를 관리하였습니다. 최영규는 1959년 11월부터 다음에 선거가 있는 2월달까지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들을 다 자기 연고지에다가 다 배치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전부 다 3조, 5조, 6호 이런 식으로 조를 편성해가지고 공무원 친목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조직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죠? 깡패 이마수 알죠? 깡패 이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의 투표함 40%를 그날저녁에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기묵이 부통령이죠. 부통령 후보자 이기묵의 자유당 부통령 이기묵은 무려
115%까지 득표율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권자가 100명인데 115명이 투표한 걸로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기무의 득표율은 9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그날 저녁에 표를 낮춰가지고 79.2%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기무가 당선된 동안 나발 불었습니다. 네, 축하 파티 다 했죠? 그런데 선거는 무효가 됐습니다. 네, 장면 박사는 민주당 후보였는데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난리가 나니까 그 선거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대통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보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경호의 아들 이강석이가 육군 소위였습니다. 육군 소위가 자기 아버지가 그래 되니까 부정선거 원흉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총알을 들고 자기 가족들 집단 자살한 겁니다. 집단 자살한 거 집단 자살. 그 마지막에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일가족 4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군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쁜 지휘관이 있어도 나쁜 부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그때 2022년도 3월 4일 5일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사전선거 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근 안 했죠? 아니 선거를 하는데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오야방이 출근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그래서 이 낙연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선거관리 총괄본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노정희한테 엄청나게 혼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야. 공직자가 말이야. 그것도 판사 출신이 말이야.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전선거는요 선거법 147조에 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투표소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선거인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인쇄해가지고 막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 삼동에서는 투표한 사람은 4,674명인데 기표 용지는 4,684표가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표가 더 나오고 10표가 더 나와. 그럼 누가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 투표 한 관리도 개판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사전투표함을 선거관리 사무국장 사무실에다 갖다 놔버렸다. 그것도 CCTV도 없는 데다가 갖다 놨다. 그럼 누가 갖다 집어넣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부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천에서는 선거관리국장 그 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 CCTV를 종이로 가려놨다 이 말이야. 그래 물어보니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여기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인적 정보가 나오면 안 된다 해서 막아놨다요.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다. 그러면 선거관리법이 어떻게 되느냐?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거기에 사전투표함 갖다 놓는 데는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 24시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 부천에는 꺼져 있었어요. 그런 게 이런 개판으로 한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다음 4월 10일 날 선거에서는 반드시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안이 확실히 된 데다가 사전선거 투표함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을
거기에다가 속옷을 띄면 보초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문에는 특수복인지를 붙여가지고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라! 찍어라! 사전투표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하라! 개표는 반드시 수개표를 하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핵심 사항이라는 기하에서 한성천 경중앙 선거관리 노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석혜입니다. 제가 이 건물에 노조인단에서 근무했던 딸입니다. 오늘 날도 좀 봄바람을 불어서 약간 설렁설렁합니다. 답변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4월 10일 선거에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면서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날인 저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인쇄날인을 하게 되면 해커들이 투표용지를 쉽게 만들어서 투표하면 뭉텅이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뭉텅이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4.15 뭉텅이로 넣었거나 아니면 투표한 보관 장소에서 바깥치기 했던 두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거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선관위 오신 지가 오래되는데 아직까지 선거법 취지를 모르고 국힘당 김상훈 특위위원장에게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인쇄날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투표소에 줄을 많이 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습니다. 선거일날 투표소는 더 줄을 많이 서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8조 3항 그 인쇄날인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규정 붙이고서도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해라고 강행을 해놨습니다. 그 선거관리 규칙은 30년 동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기 278조 그 규정도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으라고 강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은 보면 위임할 적에 분명히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두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분쟁이 생기면 국가가 분열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특수한이 됩니다. 선거법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활헌법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 해킹 사건이 나가지고 독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독일에는 헌법 속에 선거법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우리는 후진국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거 문화가 형성될 때까지 보고 헌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헌법에 넣지 못했고 이런 부정선거가 2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김용빈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와서 선거법 공부도 하지 않고 밑에 고위 직원들에게 말만 듣고 국회에 가서 답변을 엉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빈 사무총장이 말한 내용은 공문서와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문과 같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기관의 선거관리 대한민국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1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했습니다. 왜 안 됐겠습니까? 여기 투쟁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부정선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속으로 알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해결되고 다 됩니다. 3.15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40%로 인해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가 선거인수보다 많았습니다. 그 많은 투표용지를 밖으로 유출시키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근무할 적에 사전투표 제도를 선관위에서는 지금 도입하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7일 날 설득 도입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 도입을 하는데 정확하게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법이 헌결상태입니다. 그것이 뭐가 하면 헌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용민 사무총장은 법관임에서 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지금 현재 사무총장을 교체하고 나서 선거관리해야 제대로 된 공문선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 날인한다고 가고 있습니다. 인쇄 날인을 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투표 참가는 개표 참관이 되어서 사전투표소에 참관하세요. 사전투표함 투입하는 투표용지가 과연 몇 장을 넣는지를 보시면서 2장 이상 투입할 경우에 손목을 잡으면서 그 해명봉을 잡아서 경찰로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왜 부정선거인지 아십니까? 투표율이 갑자기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투표율은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있으면서 캠페인을 장기간 했습니다. 투표율을 올리려고 실패했습니다. 투표율은 거의 상승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서서히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15 부정선거는 투표율이 갑자기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제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투표율에 대해서 발각이 돼서는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됐습니다. 고발해서 서부 일체를 포렌식해서 조사를 해서는 4.15 부정선거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하겠습니까? 선거법이 입법 부당의 상태로서 선거 관리를 하는데 인쇄관리라는 자체가 입법 부당이라고 하면서 선거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관위 거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선거는 치르고 나면 선관위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과연 헌법에 맞게 관리했는지 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하게도 사전투표 제도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한 번도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그런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내부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권위주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든 무엇이 어떻게 되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저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여러분들의 세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종해야 될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더 여러분들한테 몸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사무는 100%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정성이 확보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4월 10일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을 공개 안 하고 와서 집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선거 관리는 권력자를 위한 관리이며 국민을 배반하는 관리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추운 날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헌법 질서가 무너졌으니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니 하면서 나오셔서 떳떳하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지 말고 빡빡아 있어서 특히 국회의원들과 대법원장, 국회의장, 검찰총장 앞에서는 빡빡이 있어서 당신이 뭐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너가 공무원이냐? 이렇게 사람께 싸워야 그자가 민주주의자고 그자가 애국자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가천 30분 경제 집단이 대변을 그동안 무정선거 체계를 위해서 교정하시는 한선천 위원장님 출발하셨습니다. 그 퇴근 시간에 마찬가지고 저희 생명을 발표해야 되니까 다음은 40 총선의 야권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학준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분 남사 박수가 잡아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직 몇 분 더 남았죠? 2분. 네? 두 분요? 자, 두 분 더 남으셨다는데 아까 그랬죠? 하다가 지금 6시에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배를 잘 해야 퇴근 시간에 압박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일어나셔서 우리는 연세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네, 우리 이천 교수님하고 다른 몇 분이 남으셨다는데 네. 자, 한번 하고 잡아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하라 개새끼들 말이야. 하나, 둘, 자,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이 나네. 지금 퇴근을 하고 있고, 퇴근 시간에 집중 실력을 하면서 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부분도 있는 거 아니야?
자, 번째 집단으로는 해차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여기는 국민 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번째 집단입니다. 자, 여기 자, 선배님 나온다. 번째 집단 수술하라. 번째 집단 수술하라. 번째 집단 수술하라. 번째 집단 수술하라. 번째 집단은 수사라 함께 해주시고, 번째 집단 해체하라 하면은 나중에 해체하라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정선거 하면은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자, 부정선거 번째 집단 하면은 수사라 함께 해주십시오. 부정선거 범죄 집단 수사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범죄 집단 수사하라 이쪽으로 뒷발 주시면 이쪽 앞으로 나오시니까 이를 맞추는 분이에요. 쭉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여기 서셔야 돼요. 자, 거기 있어 좀 서봐. 앞으로 자, 앞에 집중 주십시오. 범죄 집단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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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 범죄 집단 수사하라 해체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해체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제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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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정선거를 하면 사형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자, 부정선거를 하면 사형이다. 함께 해주세요. 부정선거 사형이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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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사형이다. 부정선 사형이다.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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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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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자, 범죄 집단 하면은 수사라. 범죄 집단 하면 수사라. 함께 해주십시오. 범죄 집단.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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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 잠깐 옆으로 잠깐만 옆으로 좀 나중에 앞에, 예, 옆으로 잠깐만, 예. 자, 집중 좀 해주십시오. 자, 기껏해야 저 5분 10분인가. 자, 집회 시위하시는 오신 분들은 예, 함께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수사라. 좀 버스도 나올 거예요.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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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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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 해체하라.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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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늘 자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아까 말씀 못하신 분들 마무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자리 해주십시오. 자리 앉아주시고 아까 우리 몇 분이 그 발언을 못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네네 발언하시고 자 아직 자 함께 해주십시오.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좀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시고 자 우리 전 국정 이천 교수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아까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앉으세요. 앉으시고 아직 집회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집중 시위를 해주고요. 앉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앉아서 경청을 해주시고 또 이곳까지 오셨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국운동 하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주민자치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참여하니까 데모를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기본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분들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알고 지금 이 법을 한 거냐고 했더니 제일 먼저 그 제 주장을 듣고 녹아진 사람이 앞에 있는 경찰관들이었어요. 경찰관들이 듣고는 이렇게 위험한 법인 줄 몰랐다면서 옆에 있는 그 옆에 동료 보고 큰일 났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전단지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